염증이 생기거나 크기가 커지면은 절개도 커지고 흉터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치료하는 성형외과 옥채한 성형외과의 김 실장입니다. 성형수술이 필요한 소아질환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치료하는 동안에 협조가 잘 되는지, 그리고 마취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옥채한 성형외과의 에이스, 두 아이의 아버지인 양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옥채한 성형외과 양지훈 원장입니다. 작년에 옥채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가장 많이 하신 수석 원장님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이 원장님께서 꼭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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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어린아이들도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케이스가 이럴까요? 네, 부모님들도 잘 모르고 일반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질환들이 많은데 구개열이나 구순열이나 합지증, 다지증 같은 경우는 산전 진찰에서 다 진찰이 되고 태어나면 바로 병원을 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이건 치료를 해야 되나? 이게 뭐지? 국소마취로 수술이 가능한가?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흔한 병원에 오는 이유는 선천성 모반인데 피지선 모반이나 표피모반, 면포모반 같은 거는 다른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다른 질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반 외에 가장 흔하게 이제 병원을 찾는 이유가 모기질종인데요. 네, 모기질종은 모기 물려서 생겨서 모기질종이 아니고요. 일단 털을 만드는 털모, 기질, 모기질세포가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서 서로 찐득찐득하게 붙어가지고 생기는 종양입니다. 임상 양상으로는 빨갛게 그냥 부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피부 색깔로 속에 뭐가 만져지면서 뭉쳐있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돌처럼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딱딱한 돌처럼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는 수술적 제거이고요. 처음에 작을 때 5mm 이하의 절개로 수술을 하게 되면은 크게 자국도 안 남지만 염증이 생기거나 크기가 커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수술 이제 절개도 커지고 흉터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기가 물려서 생긴 종이 아니라 저도 와서 처음 알았어요. 모, 기질, 종. 맞습니다. 네, 이 질환에 대해서 처음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아이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또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종양이 유피낭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낭종이 어쨌든 양성종양 중에서는 가장 흔한데 낭종 중에서 표피낭종이나 피지낭종 그런 것들은 어쨌든 케라틴이 쌓이면서 생기는 노화성 병변이기 때문에 애들한테서는 흔하지 않고요. 애들한테서는 이제 선천적으로 생기는 낭종인 유피낭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피낭종은 발생학적으로 외배합 세포가 엄마 자궁 안에서 배아가 태아로 변하면서 발생학적으로 외배합 세포가 안으로 잘못 들어가면서 생기는 종양인데 외배합 세포는 피부나 머리카락이나 신경 같은 걸 만드는 세포고 그런 게 정상적으로는 밖에 존재해야 되는데 배아가 이제 태아로 되면서 막 접히고 나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외배합 세포가 안으로 들어가서 조직을 만들면서 뭉치는 종양이 유피낭종입니다. 기전상 어느 위치에나 생길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피부의 가장 얕은 층에 그래도 존재하게 되는데 특이하게 애들한테 생기는 얼굴에 있는 유피낭종은 좀 깊이 위치할 수 있습니다. 뼈 위에 위치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뼈가 어릴 때는 이제 떨어져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붙게 되는데 그 봉합선을 이제 두개골 봉합선이라고 하는데 그 봉합선에 외배합 세포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뼈 위에 바로 생길 수가 있고 생기면서 뼈의 이제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 뼈가 덜 자라서 이렇게 속으로 푹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는 얕게 위치하는 것보다는 절개선이 클 수밖에 없어요. 한 1cm 내로 이제 열어야 되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뼈가 약간 움푹 파여 있기 때문에 파이는 흉터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수술하고 나면은 뼈가 다시 원상복구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절개도 좀 사이즈가 크다고 했지만 눈썹에 가까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썹 라인에 맞춰서 절개를 하면 잘 안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드물게 이제 아까 제가 뼈에 붙어서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초기에 발견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뼈 침식이 더 심해지면서 뼈 안쪽으로 그러니까 두개골 안쪽으로 연결되는 유피낭종이 생길 수가 있는데 수술 전 초음파에서 그런 게 의심이 되면은 필요에 따라서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를 시행하고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 그 V주라는 질환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V주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선천성 기형이고 귀를 보시면 귀 앞에 구슬같이 생겼다고 해서 귀 2에 구슬 주자를 써가지고 이주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앞에 이주같이 생긴 기형적인 구조물이 하나나 두 개 정도 더 있는 거를 V주라고 하고요. V주는 피부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속에 진짜 귀처럼 연골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수술을 안 하고 놔둔다고 큰 문제는 없지만 정서적으로 애들이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게 되면은 놀림을 받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학령기 전에 이제 수술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모기질종이나 유피낭종, V주 같은 질환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소아과나 피부과를 가면은 당장 이거를 전신마취로 수술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지켜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소마취로 저희 병원에 와서 수술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소아수술을 국소마취로 한다? 이 소식이 되게 반가우신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국소마취로도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보호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경험상 우리나라 나이로 한 5살 정도 되고 협조가 잘 되면서 얌전한 애들은 충분히 국소마취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12개월에서 36개월 되는 유아들은 국소마취 후에 소아용 수면제를 사용해서 수면 수술도 진행하고 있고요. 중간에 깨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계실 텐데 오찬에서는 수면 마취 수술에 대해서 충분한 노하우가 있고 지금까지 잠이 아예 안 들어서 수술을 못한 케이스는 한 2-3케이스 있었지만 중간에 깨서 수술을 그만두는 케이스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소마취로 하면 그러면 금식이나 이런 검사 같은 게 필요가 전혀 없겠네요. 네, 그게 국소마취의 장점이죠. 국소마취를 하면 수술 전에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 마취나 이런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부모님께는 더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외에도 더 알아야 될 질환 같은 게 있을까요, 원장님? 이 외에도 이제 피부가 안으로 연결되는 피부 새끼리나 두개골 유합증이나 설소대 단축증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신 마취가 필요한 질환이라서 나중에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걱정만 앞서서 계속 미루고 계셨다면 이렇게 병원에서 우선 정확한 진찰과 그리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자분들 특히 아이들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이야기만큼 아이들에 대한 질환을 부모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 원장님 오늘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또 좋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